안녕하세요. 열정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에어비앤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에어비앤비 사업이 괜찮다라는 얘기도 들으시고 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건 들었는데 어떻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물으시는 거죠? 무도님께서 직접 8개 이상 에어비앤비를 오픈하시면서 터득한 준비 과정을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개 숙소를 오픈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또 법률적인 부분들 또 인테리어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쉽게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무도님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거는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돈이 된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제가 항상 묻거든요.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묻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를 벌지도 모르고 물건을 찾으러 갈 수는 없거든요. 즉 물건은 이런 숙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내가 실제 순수익으로 매출 말고요. 그러니까 숙박비로 들어오는 돈 말고 순수하게 내 통장으로 순이익으로 이렇게 꽂히는 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과연 목표를 얼마로 가지시고 갈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만 원만 벌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투룸 정도에 대한 부분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나는 그래도 2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개를 할 거야. 그래서 난 500만 원 정도 벌 거야. 그러면은 3룸으로 해서 실제 숙박비를 받으셔야만이 순이익 한 250만 원 정도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 얼마 벌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최종적인 뭐 4개를 해서 내가 1천만 원 벌 거야 또는 2개를 해서 500만 원 벌 거야 라는 그런 목표처럼 명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금액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합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청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꼭 준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법률이라고 해서 너무 복잡한데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는 민박업을 할 거잖아요. 저희는 숙박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호텔업을 할 게 아니에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할 거거든요. 도시에 외국인이 관광 왔을 때 그냥 내 집을 하나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제반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준수는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에어비앤비 할 건데요 라고 하시면 관광이라는 이름을 붙인 해당되는 그 부서로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 제반 서류를 쭉 연결도 해 주시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거나 저희 뭐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보셔도 실제 그 구청에 대한 서류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도대체 어떤 법률을 준수하라는 거야? 뭘 준비하라는 거야? 간단합니다. 저희가 집을 구했잖아요. 집을 구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내기 위한 서류를 제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를 했으면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실제 평면도,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적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구청에서 그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그러면 실사에 대한 일자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구청 직원이 와서 제가 에어비앤비를 할 곳을 쭉 돌아보면서 소방 쪽으로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면도상으로 냈던 거와 똑같구나. 사업계획도 괜찮구나. 거주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승인을 해주고 실사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관광 영업증을 주거든요. 이게 영업허가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받으시고 바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영업의 방식은 에어비앤비 등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어비앤비, 즉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모든 형태에서 다 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실제 민박업이 가능한 건 주택이어야 되거든요. 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이라고 칭하지는 않거든요. 건축물 대장상으로 실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가주택도 괜찮고요. 다가구 주택도 괜찮고 다세대도 괜찮고 아파트도 괜찮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 복병이 숨어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다 보니까 민박업, 즉 우리가 외국인 게스트를 맞이해서 제 집에 머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오죠? 외국인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이웃 주민들이 그 외국인들이 왜 여기에 오는지,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또 소음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실제 어딘가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럴 수도 있고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한테 미리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구청마다 실제 100%다 이웃한테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50% 구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아파트는요, 최소 50%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 라인에 정말 수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80가구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동의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아파트 되면 뉴스에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어려울 것 같고 다세대, 다가구, 상가주택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에 불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대한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실제 민박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업 허가증을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벌금도 굉장히 많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과태료를 물다가 그게 심해지면 벌금도 물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빨간 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법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공부를 했으면 이제 실전인데 가장 궁금한 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필요한지인데 돈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얼마 벌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정해지셨을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뭐 망원동, 여기 마포구 망원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망원시장에 있는 거기에 제가 숙소를 투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박당 한 15만 원 정도에서 18만 원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30일을 풀로 뭐 채운다 치고 한 450에서 500 정도의 매출이 발생될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450으로 할게요. 450에서 실제 월세가 한 150, 그럼 빠졌죠. 그럼 300 정도인데 거기에 청소비라던가 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한 50 빼니까 한 250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게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할 건 순이익이 250이고 나오는 매출이 얼마니까 나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역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매월 250만 원씩이 순수익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4개월만 하면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해가지고 총 1,000만 원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 4개월이면 그 다음부터는 5개월 차부터는 순이익이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근데 한 150만 원 남는 곳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한 150만 원, 150만 원에서 한 3, 4개월에 다시 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지. 역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먼저 해놓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벌지를 생각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역으로 얼마를 투자하지를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그럼 투자금은 얼마야? 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금은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실제 인테리어하고 홈스타일링 하는 비용을 들이시는 거고요. 보증료는요? 여기서 보증료는 제외하는 게 보증료는 실질적으로 입지, 마포구냐, 뭐 강남구냐, 아니면 광진구냐, 아니면 경주냐 여러 그 입지에 따라서 실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000만 원에서 없으면 좋고 많게는 5천만 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현금적인 여력을 가지고 보증료는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 제가 꼭 강조드리는 건 월세입니다. 내일 월세와 내가 벌 돈에 대한
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투자금은 회수가 얼마나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3, 4개월 정도면 3, 4개월 정도면 그러면 남 실장님이 에어비앤비를 오픈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월 150씩 나와도 한 4개월 정도면 전부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외에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도 필요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가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월세에서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에서 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월세를 혹시 내가 에어비앤비를 아직 운영을 시작 안 했는데 월세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월세와 그리고 공과금 그리고 기타 등등도 비용이 발생될 거잖아요. 그런 예비비 정도의 항목은 갖고 계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보통은 뭐 월세가 150이다. 그러면 뭐 예비비는 50만 원 더 해서 200만 원. 내가 월세가 200이다. 그럼 좀 넉넉하게 해서 2, 300 정도 추가로 갖고 계시면 당장 에어비앤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월세도 내고 공과금도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금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웠으면 이제 매물을 찾아야 되는데 네.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매물은 실질적으로 저희 기존 유튜브에도 있는데 매물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3가지 정도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할 거잖아요. 그럼 누가 와야 되죠?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 어딘지를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처럼 차를 가지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럼 대부분 뭘 타고 다니죠? 대중교통.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버스보다는 뭘 타냐면요.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게스트가 우리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즉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광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거리 정도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피해야 될 지역도 있을까요? 그럼요. 피해야 할 지역이 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의 생활과 경험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내 숙소 자체가 유흥가나 또는 우범 지역이나 또는 좀 그 상가에 너무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내가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나서 밤 뭐 한 9시 정도에 들어왔을 때 너무 주위가 시끄러우면 휴식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지역은 또 우범 지역은 그리고 너무 상가가 밀집되고 저녁에 밤에 피는 장미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곳은 좀 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시끄럽지도 않은 곳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어요. 네. 바로 계약하면 될까요? 아니요. 찾았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계약을 하시면서 그냥 여기 괜찮대 라고 하시면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날리시는 가계약금을 날리시는 분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가계약금 날리면 좀 아깝잖아요. 우리 피 같은 돈인데 저희가 작은 돈을 크게 여기고 돈을 기이 여겨야지 돈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장이라는 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내가 들어갈 곳에 주소만 받지 마시고 이런 물건이 나한테 계약금 쏠 거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가셔서 실제 그 집 자체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하철에서는 얼마나 가까운지 편의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외관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뭐 누수가 없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물은 잘 나오는지 따뜻한지 시원한지 에어컨은 있는지 뭐 콘센트는 어디다 꽂을지 심지어 홈스타일링을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까지 꼼꼼하게 보신 후에 실제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계약을 하러 가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월세 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가장 큰 거는 주택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택에서 여기가 도시 지역인지 또 하나는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주택인지를 보신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박업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나라한테 승인을 받아서 민박업을 하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없는지 제일 먼저 보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 부분 굉장히 중요해.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 집에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해서 같이 숙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한 번 이렇게 임차를 준다고 해서 전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대차 동의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문구가 없으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앞에도 실제 외국인들이 우리 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다세대나 다가구면 다른 세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세대도.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한테 도움을 구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동의까지 구하게 된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이웃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다거나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본 계약은 서로 페널티 없이 해지한다라는 특이하게 문구도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건축물 대장과 계약서에서 주의할 점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을 완료하면 이제 실내를 꾸며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약까지 했다. 다 오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를 그냥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만 꾸민다고 해서 게스트가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인 에어비앤비를 하는 호스트가 워낙 프리미엄급으로도 잘 꾸미시고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게스트를 타겟해서 숙소를 인테리어 하실 거냐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옥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실제 한옥은 동남아나 실제 중국보다는 유럽 쪽이나 미국 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등치가 좀 크시죠. 네. 저보단 크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하기 좋게,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로 에어비앤비를 세팅을 해놓는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오는데 너무 올드하게 자개장을 갖다 놓는다거나 그러면 이 친구들 들어가다가 저거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타겟을 하게 되면 젊은이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부분, 즉 게스트를 타겟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오늘의 집이나 여러 군데서 인테리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시기를 저는 많이 권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인테리어까지 모두 끝났다면 신고 후 오픈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대장을 보셨고 임대차 계약도 했고 인테리어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실질적으로 나 이렇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 라는 신청에 대한 단계를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청의 실사 서류는 구청에 전화해 보시면 잘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실사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청에 제출하시면 구청의 주무관이 여러분들 숙소에 실질적으로 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영업허가증을 주는 절차까지 다 가져가실 거거든요.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마포구 같은 경우는 거의 4주가 소요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실제 실사의 신청, 그리고 실사, 그리고 영업허가증 나오는 것까지 하시면 되고, 마지막 단계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부분들을 영업허가증을 받으셨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알차게 배웠습니다. 무도님, 마지막으로 왕초보분들께 딱 한 말씀만 더 부탁드려요. 네, 제가 항상 마무리에 드리는 말씀인데, 에어비앤비는 엄청 복잡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정말 먹으신다고 하면 바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7가지에 대한 얘기를 차곡차곡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씩만, 그리고 바로만 실행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다음 달에 오픈하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딱 한 발자국만 먼저 내딛고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실제 구청 실사라던가 계약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무도와 함께 부회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